그런데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 민주당에서 반응이 한 명 나왔습니다. 공식적인 대변인 논평은 아닙니다만 김병주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SNS에 우크라이나 전쟁 불씨를 한반도로 불러 대한민국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다. 당장 귀국해서 물난리를 고통당하고 있는 국민을 살피는 게 우선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 어떠세요?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상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것이 아니고 전격적으로 한국으로 돌아왔었어야 됩니다. 이미 나토에서 젤린스키 대통령을 만난 이후였고요.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들은 실무적으로 좀 진행해도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국방력 차원에서 과연 지금 이번에 나토 가셔가지고 대서양과 인도태평양까지 거론해 가시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실제로 가능한가 저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경제력 관련해서는 우리가 북방경제고 남방경제고 확장을 해가지고 동반성장의 어떤 기틀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또 문화 영역에서도 BTS부터 해서 한류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확대될 측면이 있지만, 과연 국방력, 이것이 특히나 미국적 차원에서 미국의 시각과 미국의 시야에서 보는 대로 우리나라가 그걸 다 따라다니면서 실제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컨센서스가 서로 형성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보를 강조하면서 사실은 안보를 불안하게 만드는 측면으로 빨려 들어가는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인도적인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군수물품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만, 거기는 방탄복이나 방탄 헬멧 이런 등등의 인도적인 물건 보호 장비 위주로 제공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량 살상 무기 등이 제공되지 않겠느냐는 얘기했지만, 대통령실은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주의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좀 반대적인 얘기인데요.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무모한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선사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대의 의미를 되새겼다. 어떻게 보면 사실 정반대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런 우크라이나,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군 부대가 파병돼 있지 않은 나라에 간 첫 번째 사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위협을 무릅쓰고 간 것인데, 여기에 관련돼서 이게 여야가 또 충돌해서 이걸 또 정쟁으로 가져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6.25 때 우리나라에 파병된 국가가 16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4만여 명이 전사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북한과의 척지고 중국과의 척지고 러시아와 척지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보면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가 침공을 한 거예요. 국제사회는 이거 불법 침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규정했으면 연대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가 불과 한 60년 전, 7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했던 분이 이거 러시아의 적대국으로 돌리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글쎄요, 그분의 커리어나 아니면 우리 역사를 뒤집어 볼 때 글쎄 합당한 비판인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국제 질서는 우리가 초래한 게 아닙니다. 카디즈라고 해서 방콕 식별망 구역에 러시아와 중국이 들어와서 시위도 한 적도 있어요. 이게 러시아는 사실 유라시아들에게 걸쳐 있기 때문에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이 안보적으로 엮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토와 연합해서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자발적인 리딩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글쎄요, 정세를 따르게 읽는 분이 비판하면 몰라도 만약에 그렇게 읽는다면 그건 비판하는 건 국익에 반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폴란드 방문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